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델타 변이 차단을 위해 국제여행 제한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 국민 50%가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면역이 저하된 일부 사람들에게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자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 11만 8천여 명으로 늘어나 하루 확진자 10만 명을 넘긴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국적인 백신 접종 캠페인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상당수 국가를 상대로 시행 중인 국제여행 제한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We will maintain existing travel restrictions at this point for a few reasons. The more transmissible Delta variant is spreading both here and around the world.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감염 급증에 따라 최근 영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보건 데이터에 따라 평가하고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영국과 실무그룹을 구성해 국제여행 제한 완화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인 백신 접종자의 여행 제한을 완화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자국 유입 여행객에 대한 제한 해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달 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 폐쇄 조치를 최소 8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확진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백신 미접종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는 1233명을 기록했고 다음 날인 화요일 1821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요일 2551명으로 늘어난 확진자는 목요일 2767명으로 늘더니 주말을 앞둔 금요일 3058명을 기록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였지만 언제든 다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상황. 보건당국은 이 같은 신규 감염 확산세의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환자의 90%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보다 더 많은 97%가 백신 미접종자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공격에서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이번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LA 카운티의 입원 환자는 이제 600명대를 넘어서 700명대로 접어들었는데 이는 2주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16세 이상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체 인구의 70.1%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30%에 가까운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어 변이 바이러스 공격에 따른 확진자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LA 카운티 1일 확진자는 19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된 수치지만 주말 확진자 기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공무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지난주 공공의료진에게 적용했던 백신 증명서 제출 대상을 전 뉴욕시 공무원에게로 확대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뉴욕시 감염세가 급증하면서 지난주 드블라지오 시장은 공립병원 직원과 보건당국 의료진에게 8월 2일까지 백신을 접종받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오늘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 시점의 유일한 답은 백신 접종으로 더 이상의 핑계와 지연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제출 대상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2번의 기한에 나뉘어 34만 명에 달하는 전체 시 공무원에 적용되는데 양로원과 같은 기숙 혹은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8월 16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주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한편 건물관리국, 경찰청, 교육부 직원들은 학교가 개강하는 9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여름 휴가가 끝나고 직원들이 복귀하는 9월이 팬데믹 회복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한 백신을 맞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을 지키지 않은 직원은 귀가 조치되며 해당 일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대해 뉴욕시 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검사는 뉴욕시에서 학교를 가장 안전한 장소로 지켜냈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개인의 의사 선택을 존중하는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군시 공무원 연맹 37구역 상임이사 헨리 게리도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조합과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내려진 지침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공직원 이외의 사기업에서도 전 직원 복귀 전 백신 접종 지침을 가능한 최대로 의무화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북가주에서 발생한 딕시 산불이 동쪽으로 확산되면서 인근 플라이 산불과 합쳐져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가주 산불이 열흘 넘게 계속되면서 건물 만여 채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딕시 산불과 플라이 산불이 합쳐지면서 19만 2,800에이커를 태우고 주택 등 건물 16채를 파괴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1일이 지났지만 진화율은 21%에 그쳐 여전히 건물 만여 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불 담당 공보관은 날씨가 건조해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5천여 명의 소방관이 산불 진화에 투입됐지만 접근이 어려워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뷰티와 플루머스, 라센, 알파인 등 캘리포니아주 4개 카운티엔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어제 남가주 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일부 산간지대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는 남가주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돌변했습니다.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일대에는 우박이 떨어졌고 뇌우 경보까지 발효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시간당 최고 1인치의 비가 내렸으며 혹시 모를 범람에 대비해 홍수경보를 발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비는 LA 카운티 등 도심 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외곽지대를 중심으로 폭우를 동반한 크고 작은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이 메디케어 상담을 확대합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이번 확대 조치는 메디케어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문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클리닉에 등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까지 폭을 늘려 상담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방문과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1:1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 자격을 갖춘 한인들입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메디케어 신청과 플랜 변경 등 다양한 부분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